미자야, 미자야. 2층 복도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는 남편. 미자야,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매일 아침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던 남편이,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던 그 남편이 지금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남편을 붙잡으려 하지만 남편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지 마. 내 아내야, 미자야.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 서류를 작성하며 포기하려 했던 50년.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부부. 하지만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가 기억을 빼앗아가도 사랑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올라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안 가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지 마음을 다잡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이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부부 사진, 아들 둘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손주들 사진까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 광수가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였죠. 컵을 준비하면서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남편은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츠하이머 말기.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진단했죠. 3년 전 처음 증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이 저를 모른다는 겁니다. 50년을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늙어온 아내를. 매일 아침 남편은 저를 보며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텅 빈 눈빛을 보고 깨달았죠. 진짜로 모르는 거라고. 6시가 되자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모양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할게요. 남편 광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남편은 어느새 너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머리, 홀쭉해진 볼, 그리고 초점 없는 눈빛.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오늘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신 아내예요. 한미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할 것도 없는데 남편은 늘 미안하다고 했죠. 정말이지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마 위에 올린 물을 썰면서 칼질에 집중했죠. 눈물이 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남편이 더 혼란스러워 하니까요. 밥상을 차려 거실 식탁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을 부축해 식탁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따라왔지만 여전히 저를 낯선 사람 대하듯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고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밥을 받아 먹었죠. 이렇게 50년 인생이 뒤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예전엔 남편이 저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제가 남편 밥을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야, 왔구나. 아버지는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셔.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거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 엄마, 이제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시기엔 무리예요. 엄마도 나이가 70인데 어떻게 알츠하이머 환자를 혼자 돌봐요? 내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그게 아니라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민수하고 저하고 의논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요. 엄마 혼자 감당하시기엔 난 괜찮아. 내 아빠 내가 돌볼 수 있어. 아들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좀 쉬셔야죠. 엄마 인생도 사세요. 50년 동안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고 저희 키우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정말이지 속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한다는 건 알지만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마음 알아줘. 내 아빠는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엄마.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왔죠. 여기가 어디죠? 남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모르는 겁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거실이고요. 아, 네. 남편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류는 여기 두고 갈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아들이 나간 후 저는 서류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해 뜨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보냈습니까?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문득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부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50년 된 부인이에요. 50년이나.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았죠.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 돌봐주셔서.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고마워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고맙습니다라는 남의 말을 듣고 있다니. 저녁이 되어 남편을 재운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남편을 집에서 돌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들 말대로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남편을 위한 건지. 그때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죠. 수정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를 흘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부르던 그 이름, 수정아.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25살의 봄. 남편은 대학 선배였고 저는 후배였죠.
첫 만남부터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공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었죠. 미안합니다. 사실 제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괜찮았을까요? 5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 나는 두 번째 선택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깨어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남편이 불안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여보, 화장실 가시려고요? 아, 네.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남편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남편이 그렇게 울부짖던 모습. 정말이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저는 잊어버리면서 옛날 첫사랑은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오전 11시쯤 차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어제 형이 다녀갔다면서요? 요양원 이야기 꺼냈다고? 응. 그런데 엄마는 반대야. 엄마, 저도 형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민수야, 내 아빠는 내가 돌볼 수 있어. 어젯밤에도 또 그러셨잖아요. 헛소리 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 어떻게 해? 엄마, 형이 집에 CCTV 하나 달았어요. 엄마 혼자 계실 때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해서요. 뭐, CCTV를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 영상 봤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상한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수정이가 누구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엄마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엄마도 이제 쉬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들이 CCTV를 설치했다니 제 동의도 없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위에 작은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저걸 통해 아들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군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말이지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나? 내가 내 아빠를 제대로 못 돌볼 것 같아서 감시까지 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아들들도 걱정되는 거겠죠. 70살 노인이 알츠하이머 환자를 혼자 돌보는 게. 오후가 되어 남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남편은 화면을 보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문득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수정이. 어디 갔어? 수정이 찾아야 해.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을 붙잡았죠. 여보, 앉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수정이를 찾아야 해. 수정이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수정이. 우리 수정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떨리는 남편의 몸을 꽉 껴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죠. 정말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가 누구이기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우는 건지. 50년 전 남편이 말했던 첫사랑. 그 사람이 수정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50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도
마음속으론 늘 그 사람을 그리워했던 걸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뭐였을까요? 50년 동안 남편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 저는 남편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였나요? 남편을 재우고 저는 혼자 안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50년 전 우리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앨범 뒤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죠.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에게 1973년 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여자구나.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 사진 속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예뻤죠. 환하게 웃는 얼굴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뭐였을까? 대체품이었던 걸까? 남편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대신하는 그림자. 그날 저녁 준호와 민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얼굴이었죠.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버지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어젯밤 CCTV 영상 봤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계속 그 이름 부르시던데.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 옛날. 옛날 뭔데요? 첫사랑이야.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사랑을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하신다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알츠하이머로 엄마는 잊어버리면서 옛날 첫사랑은 기억하시나 봐. 엄마. 민수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더더욱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셔야죠.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돌보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 아빠는. 엄마, 아버지는 이제 엄마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환자예요. 준호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엄마 인생도 생각하세요. 50년 동안 헌신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끝까지 내 아빠를 돌볼 거야. 왜요? 아버지는 엄마도 모르는데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옛날 여자 이름이나 부르고 계시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정말이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남편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아들들이 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말이지 질투가 났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 여자가 나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잊혀지고 이 여자는 50년 전에 헤어졌는데도 기억되는구나. 그때 안방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미안해. 수정아, 남편이 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베개를 꼭 안고 흐느끼고 있었죠. 수정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도 못하면서 수정이한테는 이렇게 사과하고 있구나. 정말이지,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남편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 서류를 작성하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 뜨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 볼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적는 칸에 이광수라고 쓰려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5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5에 결혼해서 70이 될 때까지 45년, 거의 반세기를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차리고 남편 출근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은행원이었죠. 성실하게 일했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한테 손찌검한 적도 없었고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깊은 곳에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밤에 잠들기 전 남편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던 모습, 제가 말을 걸어도 응하고만 대답하던 모습,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억지로 짓는 듯한 미소. 저는 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누구 생각해요? 수정이라는 그 사람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도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남편이 미안하오. 사실 그래요라고 대답할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야 제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안방에서 남편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서랍에 숨기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였을까? 50년 동안 남편 곁을 지켰는데 알고 보니 남편 마음속엔 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 남편을 부축해 식탁에 앉히고 밥을 떠먹이는데 문득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를 선택해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 거야? 그냥 그 수정이랑 결혼할 것이지. 왜 나한테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야? 숟가락을 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화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만 혼자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오후에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남편을 잠시 낮잠 재우고 나온 거였죠. 경로당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왔어? 단골 친구 영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응, 잠깐 좀 나왔어. 남편은? 집에서 주무시고 계셔. 영자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야, 너 많이 힘들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야, 너 남편 요양원 보내는 거 생각 안 해봤어?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들들이 권하잖아. 그냥 보내. 너도 이제 좀 살아야지. 맞아.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뭐하니. 남편은 너 기억도 못하는데. 할머니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80대 할머니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도 알츠하이머였어. 나도 5년 돌봤지. 모두가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나도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 남편이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하나 싶었지. 그래서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남편을 돌보는 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걸.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매일 밤 꿈에 남편이 나타나서 왜 나를 버렸어? 하고 물어봐. 그게 더 괴로웠어. 결국 남편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끝까지 내가 돌봤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후회는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결정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게 뭘까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죠? 집에 가야 하는데.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니에요. 제 집이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요. 남편이 불안해하며 현관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을 붙잡았죠. 여보, 진정해요. 여기가 우리 집 맞아요.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한다고요. 수정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수정이. 저는 남편의 팔을 놓아버렸습니다.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어디로 가야 하죠? 남편의 텅 빈 눈빛을 보니 화가 싹 가셨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죠. 여보, 앉아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남편은 차를 받아 마시면서도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그날 밤 남편을 재운 후 저는 또 요양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이름을 적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볼펜을 잡고 이광수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펜이 멈췄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남편은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옛날 여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남편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결정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순간 제 50년 인생도 함께 끝날 것 같아서 다음 날 오후 저는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집안일이라도 해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창고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쌓아둔 물건들이 가득했죠. 오래된 옷가지, 아이들 어릴 적 장난감, 낡은 가전제품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 상자였죠.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들, 수십 통이 넘어 보였죠. 첫 번째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수정아, 아빠야. 오늘도 내 무덤에 다녀왔어. 봄이 왔구나. 내가 좋아하던 개나리가 피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무덤? 수정이의 무덤이라고?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정아, 오늘은 내 생일이야. 50년이 지났구나. 아빠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해. 엄마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빠는 매일 너를 생각해. 제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생일? 50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연달아 펼쳤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오늘도 우리 밥을 차려줬어. 엄마는 모르지. 내가 있었다는 걸. 그게 나은 거야. 수정아, 준호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수정아, 엄마가 가끔 공허한 표정을 지어. 분명 기억은 못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픈 거겠지.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정은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 상자 바닥에서 작은 아기 옷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아기 옷. 그리고 작은 분홍 신발 한 짝.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젊은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정, 1973년 5월 3일 출생, 1973년 5월 6일 소천, 생후 3일. 우리 딸이 생후 3일 만에 죽었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딸을 낳았다는 것도, 딸을 잃었다는 것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던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한미자, 진단 중증 산후우울증, 치료 기억 억제 치료 및 심리 상담, 기억 억제 치료. 저는 스스로 기억을 지운 거였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편지였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이제 많이 아파. 알츠하이머래.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하지만 이상하게 너만은 점점 더 선명해져. 엄마 얼굴은 잊어버리는데 너는 더 또렷해져. 아빠가 미안해.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엄마가 다시 아파할까봐. 그냥 아빠가 혼자 기억할게.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남편은 50년 동안 혼자 이 아픔을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다시 무너질까봐. 그리고 저는 그 50년 동안 남편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나는 두 번째 선택이라고. 상자를 꼭 안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차남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무슨... 읽어봐. 다 읽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발견하고 멈췄죠. 엄마, 이게 누나예요? 저희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응. 수정이. 내 누나.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엄마도 몰랐어. 기억을 지워버렸거든. 너무 아파서.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쯤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가 편지 뭉치를 들고 물었습니다. 응, 내 아빠가 50년 동안 쓴 편지야. 수정이한테. 수정이가 우리 누나였어요? 그래. 준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항상 그렇게 먼 곳을 바라보시는 것 같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평생 혼자 아프셨던 거야. 엄마를 지키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수정이 무덤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편지에는 계속 무덤에 간다고 했는데 그때 준호가 상자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주소가 적혀 있어요. 경기도 파주시. 가보자. 지금 당장.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아버지는요? 아빠도 모시고 가야지. 함께. 세 사람은 서둘러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당신 아내예요. 그리고 수정이 엄마예요. 수정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정이? 네. 수정이 보러 가요. 우리 딸.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파주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수첩에 적힌 위치를 찾아 걸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작은 묘가 보였죠. 이수정 1973.5 3-1973.5 6 묘비 앞에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었지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최근까지도 이곳에 왔던 겁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엄마야.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 옆에서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야.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평생 혼자 아프게 해서. 여보. 수정이 일로. 너무 힘들어해서. 차라리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평생 오해하게 만들어서. 첫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해서. 우리는 딸의 무덤 앞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우는 거였습니다. 뒤에서 준호와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잠깐 정신이 돌아왔던 것도 이제는 다시 희미해진 것 같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평생 저를 사랑했다는 것. 첫사랑 때문이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는 것. 50년간의 오해가 풀리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처럼 가슴 아프지 않았죠. 당신 아내예요. 50년 된 아내. 그리고 수정이 엄마예요. 수정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남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수정이. 네. 우리 딸. 어제 무덤에 다녀왔잖아요. 기억나요?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저는 남편에게 아침을 먹이며 수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딸을 낳았던 일, 생후 3일 만에 잃었던 일, 제가 기억을 지웠던 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이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준호와 민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어제 일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덤 앞에서 잠깐 정신을 차리셨잖아요. 그래. 내 아빠가 내 이름을 불렀어. 50년 만에. 엄마,
그게 루서드 모먼트라는 거래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가끔 겪는 건데 잠깐 동안 기억이 돌아오는 거래요. 근데 그게 영구적인 건 아니래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잠깐이라도 내 아빠가 날 알아봐줬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봤는데 말기로 접어들고 있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말기. 네. 이제 곧 걷는 것도 힘들어질 거래요. 대소변도 못 가리실 수 있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엄마, 이제 정말로 요양원을 고려하셔야 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 아빠를 끝까지 돌볼 거야. 엄마, 수정이 누나 일을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혼자 아파하셨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놓아준다고? 그게 아니야. 나는 내 아빠를 사랑해서 돌보는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해요. 난 할 수 있어. 엄마도 일흔이에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짐이 되길 원하실까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저녁을 먹이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갑자기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디 가야 해? 집에 가야 해. 여보,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수정이가 기다려. 남편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붙잡았죠.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놔줘요. 수정이 찾아야 해. 남편이 소리치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팔꿈치를 찧었습니다. 아팠지만 더 놀라운 건 남편의 힘이었죠. 남편은 제가 넘어진 것도 모른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여보, 저는 일어나 다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데 마침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준호가 달려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둘이서 겨우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울며 수정이를 외치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살폈습니다. 엄마, 다치셨어요. 팔꿈치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긁힌 것뿐이야.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가 엄마를 밀쳤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츠하이머 말기 환자들은 폭력성을 보일 수 있어요. 다음엔 더 큰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다니까. 엄마, 제발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세요. 엄마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남편. 방금 전 저를 밀쳤던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팔꿈치가 욱신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돌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아! 소리를 듣고 달려갔더니 남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죠? 화장실이에요. 일어나요. 하지만 남편을 일으키려니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일으킬 수가 없었죠.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남편을 일으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이제 혼자서는 거동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세 보호자가 알츠하이머 말기 환자를 혼자 돌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환자분뿐 아니라 보호자분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러다 두 분 다 쓰러지실 수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뺨은 꺼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죠. 정말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준호와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받았어요. 아버지가 넘어지셨다면서요? 응. 근데 괜찮아. 큰 부상은 없었어. 엄마, 제발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세요.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난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아요. 거울 보세요. 엄마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민수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아빠는, 아버지도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난 뭘 해야 하는데?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남한테 맡기라고.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요. 수정이 누나 일도 알았고 아버지가 평생 엄마를 지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놓아준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해 뜨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시설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친절했고 다른 환자들도 잘 돌봐지고 있는 것 같았죠. 이광수 어르신 방은 여기가 될 겁니다. 원장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1인실이었습니다. 매일 방문하실 수 있어요. 면회 시간 제한도 없고요. 어르신, 결정하기 힘드시죠?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을 위한 선택이기도 해요. 여기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 아내예요. 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50년 동안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수정이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근데 난 당신을 오해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평생 날 지켜줘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함께 있자.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계속 집에서 돌보기로 결심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계속 자고 밤이 되면 깨어나 집안을 배회했죠. 수정아, 수정이 어디 있어? 새벽 2시
남편이 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다니며 부축했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여보, 자요. 수정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아니야. 찾아야 해.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했죠. 여보, 밖은 위험해요. 놔줘. 남편이 제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죠. 아, 등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친 것도 모른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잠옷바람으로 복도를 걷고 있었죠. 여보, 감기 걸려요. 겨우 붙잡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 일어날까봐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시퍼런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침을 먹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뭐예요? 남편이 숟가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숟가락이에요. 이걸로 밥 먹는 거예요. 아, 남편이 숟가락을 쥐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함께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남편은 숟가락 사용법도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오후에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20분만 다녀오겠다고 했죠. 여보,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퍼에서 빠르게 장을 봤습니다. 우유, 계란, 야채 몇 가지. 15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황급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안방, 화장실, 창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거였습니다. 여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계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광수 씨, 숨이 차서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30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제야 아파트 놀이터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네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달려가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왜 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 아내예요. 50년 된 아내. 아,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못 찾았다면? 만약 남편이 길을 잃었다면?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가 실종되셨다면서요? 경비실에서 연락받았어요. 응, 근데 찾았어. 엄마, 이제 정말 위험해요. 다음엔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알아.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제발 요양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또 일어나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자요. 수정이 찾아야 해.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여보, 그거 왜 켜요? 황급히 달려갔지만 남편은 냄비를 올려놓지도 않고 불만 켜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불을 끄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당신 누구예요?
왜 여기 있어요? 남편의 힘이 세졌습니다. 저를 밀쳤죠. 아, 저는 가스레인지에 손을 짚고 말았습니다. 불에 손이 되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다쳤네요. 여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슬펐습니다. 남편이 저를 다치게 했다는 게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도 화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가스레인지에. 집에 혼자 사세요? 아니요. 남편이랑 같이. 의사가 제 붕대 감긴 손과 피곤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알츠하이머 환자이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요양원은 알아보셨어요? 모두가 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라고.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와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두 아들이 제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스레인지에 데웠어. 아버지 때문이에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준호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준호. 남편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제발 부탁이에요. 요양원 가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까지 다치고 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준호가 거실로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오늘 당장 요양원 입소 신청할게요. 아니야. 엄마, 손 보세요. 화상 입으셨잖아요. 다음엔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민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요. 수정이 누나 일도 알고 아버지가 평생 엄마를 지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놓아주다니. 네. 요양원에 보내는 게 놓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전문 케어를 받으시고 엄마도 건강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엄마가 쓰러질 때까지요? 아니면 큰 사고 날 때까지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엄마를 알아보지 못해요. 엄마가 다쳤는데도 모르세요. 이게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희생하는 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50년 살았으니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준호가 소파 테이블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요양원 입소 예정이에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뭐? 엄마 동의 없이 진행했어요.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으로 할 수 있거든요. 준호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아버지도 지키기 위해서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게 맞는 길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마지막으로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은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50년 함께한 집을 떠나는 겁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에 감긴 제 손과 남편의 따뜻한 손. 50년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자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고마워.
50년 동안 미안해. 힘들게 해서 남편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여보, 날 알아봐요? 응, 내 아내.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자야, 나 이제 어디 가야 하지? 요양원. 내일 요양원에. 그래, 그게 나을 거야. 너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봤어. 내 손. 내가 그랬지? 남편이 제 붕대 감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상처 줘서. 여보, 미자야, 나 놓아줘.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수정이처럼. 수정이는 짐이 아니었어요. 알아. 근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이 너를 아프게 한 거라면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나아. 남편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첫사랑도 마지막 사랑도 너였어. 나도 사랑해요. 평생.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정이 일도 50년도 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준호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 사진 몇 장. 50년을 함께 산 집을 떠나는데 필요한 짐이 이것뿐이라니.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준호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남편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또렷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텅 빈 표정이었죠. 아버지, 가실 시간이에요. 준호가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 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곳.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몰라.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주차장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차에 타세요. 준호가 남편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50년을 산 집이 점점 작아졌죠.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죠? 파주 가는 길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파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정이, 파주에 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맞아요. 수정이가 파주에 있어요. 가야 해. 수정이 보러.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준호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파주 공원묘지로 가자. 엄마, 시간이 없어요. 요양원 입소 시간이. 괜찮아. 조금 늦어도 돼. 내 아빠가 수정이 보고 싶어 하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30분 후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부축해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수정이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수정아. 남편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아빠야. 오늘은 엄마랑 같이 왔어. 오빠들도 왔고. 남편이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와 민수도 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누나가 있었다는 것도, 아버지가 평생 혼자 아파하셨다는 것도.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수정이 예쁘지? 네, 예뻐요. 미안해. 혼자 기억하게 해서. 아니에요. 당신이 날 지켜준 거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네, 지금 가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가야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일으켜 차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정아, 아빠 또 올게. 차에 타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요양원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을 떠나보내는 게.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해 뜨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내릴 수 있을까? 남편을 이곳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난 못하겠어.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약속 못 지켜서. 근데 난 정말 못하겠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보내. 어떻게.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좀 보세요.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모르시잖아요. 엄마가 힘든 거예요. 알아. 그때 요양원 문이 열리며 원장님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원장님이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려 원장님과 악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모시고 들어오시죠. 준호가 뒷문을 열고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내리세요.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억지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이쪽이 이광수 어르신 방입니다. 원장님이 2층 복도 끝 방을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1인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어르신이 지내실 곳입니다.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제 집인가요? 네, 이제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사진을 책상에 놓고 그 중에는 우리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부부, 그리고 아들 둘, 그리고 수정이의 사진, 제가 안고 있는 아기 사진, 책상 위에 사진들을 나란히 놓으니 50년의 세월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르신, 점심시간이 12시예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간호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약도 시간 맞춰드리고요. 산책도 매일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준호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아, 고맙습니다. 민수도 다가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아내예요. 50년 된 아내. 50년. 네. 50년 동안 당신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당신이 날 기억하든 못하든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분. 엄마.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응. 저는 남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나가시나 봐요? 네. 잠깐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복도로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하루 이틀 지나면 적응하세요. 어르신도 보호자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현관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야, 미자야. 제 이름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복도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가지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준호와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빨리.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정하세요. 놔줘. 내 아내야. 미자야. 남편이 발버둥쳤습니다. 여보.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안 가요. 미자야. 가지 마. 제발.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안 가요. 안 가요. 저는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난 못 가겠어. 내 아빠를 혼자 둘 수 없어. 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도 적응하셔야 하고.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뭐라고요? 제 남편이에요. 제가 돌볼 거예요. 끝까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서는 못 돌봐요. 벌써 다치셨잖아요. 그래도 난 내 아빠를 사랑해. 50년을 함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 거야. 엄마.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우리 집. 우리 집? 네. 50년 산 우리 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가고 싶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난 내 아빠를 끝까지 돌볼 거야. 하지만 너희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건 엄마 선택이야.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네, 고마워. 천만에요. 우리 함께 갈 거예요. 끝까지.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제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돌아가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월수금에 저녁에 들러 남편을 씻기고 민수는 화목토에 와서 청소와 장보기를 도왔죠.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도울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들. 그리고 저는 매일 남편에게 수정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있었던 거 알아요? 수정이. 생후 3일 만에 하늘로 갔어요. 처음엔 남편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엄마 닮았대요. 눈이 예쁘고 손이 작고. 매일 아침 남편에게 밥을 먹이며 수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이 무덤이 파주에 있어요.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가끔 밤에 배회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3월 말 날씨가 따뜻해진 날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 단지 정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혀두고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여보, 따뜻하죠? 봄이 왔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자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날 알아봐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미자야. 나야. 여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 아프게 해서 미안해. 수정이 일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당신만. 남편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야.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루서드 모먼트.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선명하게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남편이 저를 알아봐 준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가끔씩 남편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불규칙했지만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미자야, 오늘 저녁 뭐 먹지? 미자야, 수정이 보고 싶다. 미자야, 사랑해. 그 짧은 순간들이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수정이의 기일이었죠. 준호와 민수를 불러 함께 파주로 갔습니다. 수정이 무덤 앞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정아, 우리 왔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오빠들이랑 다 같이 왔어. 52년 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남편이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정아. 그리고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수정아, 아빠야. 엄마랑 같이 왔어. 이제 엄마도 너를 기억해. 오빠들도 알아.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저 준호예요. 이제 매달 올게요. 엄마 아빠 모시고.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 민수예요. 누나 덕분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수정이를 찾아갔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남편의 상태는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모를 때가 많았고 가끔 힘든 날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가족 사진 찍어요. 수정이 누나 사진이랑 같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파에 저와 남편이 앉고 뒤에 준호와 민수가 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수정이 사진을 놓았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미자야. 네. 당신이 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요. 당신이 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에요.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우리 가족. 그리고 테이블 위 수정이 사진. 마치 수정이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1년 후. 저는 여전히 남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많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제게는 소중하니까요. 어제도 남편이 잠깐 저를 알아봤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천만에요. 우리 함께 갈 거예요. 끝까지. 창밖으로 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50년 전 우리가 수정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각자 다르게 아파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지웠고 남편은 혼자 기억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수정이를, 그 아픔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알츠하이머가 남편의 기억을 앗아가려 하지만 사랑만큼은 앗아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저를 잊어도 저는 남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벚꽃 예쁘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쁘네요. 우리 내년에도 함께 보자. 네. 좋아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벚꽃나무 아래를 천천히 걷습니다. 50년을 함께 걸어온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